자, 그리고 오늘 법사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법사위에서 조희대 대법원 청문회가 열렸는데, 사실은 뭐 오늘 박지원 의원이 표현했듯이 붕어 없는 붕어빵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던데, 결국 핵심 증인, 조희대 대법원장 비롯해서 핵심 증인들이 아무도 출석하지 않아가지고 청문회 자체는 사실은 의미가 없었는데, 다만 오늘 법사위에서 결정한 게 뭐냐면 10월 15일에 대법원에 직접 가서 국감에서 현장 검증을 하겠다라고 하는 일정 오늘 법사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물론 국민의힘에서는 반발하고 있고, 그런데 애초에 이 청문회를 증인들이 안 나올 걸 뻔히 알면서 왜 이거를 청문회를 개최하려고 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여권에서도 비판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오늘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 왜 요건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는데 청문회를 서둘러 진행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거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요거는 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우선 예상했던 대로 안 나온 겁니다. 예상했던 이건 대로 분명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와서 뭐 안고 없는 찐빵이다, 붕어 없는 붕어빵이다, 이런 식의 얘기는 일단은 뭐 새삼스러운 얘기고.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거는 그 안 나온 사유예요. 네. 이 전원 합의제에서 이 합의되는 과정은 밝힐 수가 없다는 네. 게 대법원 입장이고, 네. 그거는 현행 법원법에서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밝힐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나간다 이거예요. 네. 저는 여기서 좀 제가 뭐랄까 어떤 상당히 거부감을 느끼는데, 이게 뭐 제가 저번에 야구 얘기도 비유로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옛날에 야구 시합하다가 심판한테 항의하면은 막 퇴장당하고 그랬어요. 네. 그러다가 감정상하면 주먹질하고, 그 벤치 클리어링이라고 그라운드에 나와 선수들 나와서 패싸움하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심판이 감히 내 판단에 대들어? 이러면 퇴장이에요. 네. 근데 어느 날 그라운드에 갑자기 평화가 찾아온 거야. 그건 비디오 판독이 있으면서부터. 네. 네. 심판이 자기 권위를 내려놓고 검증 같이 해보자. 그러면서 다른 판독가들이 판단을 해주니까 다 승복하는 거야. 이게 평화입니다. 네. 그랬는데 법원이 네. 어떤 그 과정에 대해 가지고 그 과정을 밝힐 수 없다고 하는 부분들은,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옛날에 패싸움 하던 야구 축구 경기하고, 그런데 한번 하게 되니까 이게 너무 좋으니까 이젠 축구도 하고 농구도 또 입힌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젠 다 비디오 판독이에요. 이건 심판의 권위 훼손입니까? 심판의 사법부 독립 훼손입니까? 네. 아니죠. 그러니까 심판을 이런 치면은. 부분에 있어가지고 아직도 어떤 사법의 어떤 투명한 과정을 개혁 의지가 조금 반한다고 보는 게 이거예요. 우리가 모든 판결은, 완벽한 판결은 사실은 신의 영역입니다. 인간은 불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진실을 압니까? 그러나 노력을 하는 거고 검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법개혁이 진행이 돼 왔던 거고, 또 옛날 김명수 대법관 때 국민참여재판도 하고 여러 가지 공판 절차를 개선하고 계속 이렇게 돼 왔던 건데, 과정을 공개할 수 없다. 네. 저는 이거는 어떤 그 사법에 대한 성역화, 귀족화하는 발언이기 때문에 매우 적절치 못하다고 봐요. 네. 애시당초 이런 상권 분립은 독립을 주장하더라도 그 독립된 어떤 기관이 어떻게 결정을 했는지 투명하게 드러나 보여준다는 전제하에서 존중받고 독립이 되는 거지. 네. 이 답변에 대해서 현행법에 설령 이런 부분이 있다 손 치더라도 법원 자체가 이런 것들을 더 투명하게 밝힐 수 있는 노력 정도는 최소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전원합의는 못 밝힌다? 네. 난 그게 어떻게 헌법 정신인지 난 이해를 못 하겠네. 네. 오히려 조희대 대법원장이 불출석 사유로 얘기한 그 과정에 대해서 못 밝혔다는 사유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그냥 못 나오면 못 나온다고 하고, 네. 우리는 이런 식의 정치 공세에 응하지 않겠다고 하면 되지. 이게 원래 사법이다. 나는 이 부분은 동의할 수가 없다. 동의하지 않는다. 네. 어떻게 보세요? 이게 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뭐 김종대 의원님의 말씀하신 부분도 저도 이제 어느 정도 공감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이게 진행 중인 재판이잖아요. 네.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를테면은 국회에서 불러가지고 대법원장뿐만이 아니라
지금 많은 법관들의 대법관들을 부른 거잖아요. 네. 근데 아무도 안 나온 거잖아요. 거기는 이제 진보 대법관도 있습니다. 이 그렇죠. 소수 의견 낸 사람들. 네. 그분들도 안 나왔어요. 그분들이 뭐 눈치를 봐서 안 나왔을 수도 있지만은 지금 여기에서 진행 중인 이 재판에 대해서 나와서 뭔가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이게 이제 사법부의 독립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재판에 영향을 실질적으로 줄 수 있다. 뭐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건 또 영향이 이제 받을 수 있는 네. 이런 그렇게 해석이 될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다 생각이 들고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이제 사법부가 이렇게 나올 거는 예상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입법부는. 네. 특히 이제 민주당은 어떻게 할 거냐가 좀 고민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럼 15일에 현장 검증 가는 건 어떻게? 그러니까 원래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못 불러요. 네. 못 부르는 이유는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뭐냐면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 못 부른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 아예. 그러니까 증인으로 못 부르니까 현장 가는 거예요. 올 수 없으니까 우리가 간다. 예. 이거 법으로 안 되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데 가면은 뭐가 나오나요, 그러면? 그 보통 이제 대법원에 마찬가지지. 그 네. 현장 검증을 갔을 때, 현장 국감을 갔을 때 대법원장이 나와서 인사 정도는 한 적이 있었다 네. 이런 보도는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원래 그러니까 뭐 증인석이 안 나와가지고 얘기를 말씀하신 대로 하면 이런 논란들이 있기 때문에 네. 처음에 인사하고 빠지고 현안들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 이제 끝날 때 인사 정도 하고 이게 이제 대법원장이 이제 했던 방식인데 네. 거기서 가가지고 현장을 보면은 예를 들면은 전원합의체를 왜 이렇게 열었느냐 어떤 음모가 있는지 거기서 그러면 이게 밝혀질 것이냐 네.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심증과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절차로 풀어서 이 대법원장을 이게 쥐잡이해서 하기에는 또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게 어떻게 할지가 좀 고민이 된 부분이고, 저는 사법개혁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 사법개혁에. 개인적으로. 예, 그러니까 이게 제도적인 부분에 좀 집중하자. 대법원장을 가지고 사람을 가지고 잡기 시작하면은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이 어떤 삼권 분립의 침해 논란에 필연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야당에서는 이제 이재명 재판 속개해라.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지금 대통령이 어떻게 지금 재판해 봤습니까, 지금. 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2007년에 프랑스는 헌법을 개정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제 재판에 받을 것 같으니까. 아니면은 미국 같이 그냥 우리나라 방식인데 그냥 재판부가 결정을 더 이상 하는 안 걸로? 하겠다라는 식으로 이런 게 있는데 네. 재판은 어떻게 받습니까 지금 국정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이재명 씨 근데 이런 얘기들이 막 쏟아질 수가 있는 게 이게 지금 사법부가 압박을 받고 있고 민주당이 막 이렇게 밀어붙이니까 국힘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게 같은 동등한 주장처럼 이렇게 비춰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저는 정무적으로 매우 안 좋다. 전략을 이거를 좀 잘 짜야 된다. 반반 싸움으로 만드는 거예요. 반반 싸움으로. 네. 이게 인물에 예. 집중하는 게 아니라 제도에 좀 집중해가지고 사법 개혁을 해야 되는데 너무 예. 인물에 집중하다 보니까 오늘도 좀 절차가 좀 또 이 후하다. 쓴소리를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만 더 할게요. 민주당이 지금까지 했던 걸 보세요. 이 사법개혁을. 처음에는 사법개혁 특별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뭔가를 바꿔요. 그래서 뭐 이제 일단 대법관을 어떻게 추천하는지, 네. 대법관을 몇 명으로 하는지. 근데 갑자기 내란 특별재판부 얘기가 나와요. 그러다가 3특검 다 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조희대 사퇴론이 나와요. 네. 추미애 위원장이 조희대 사퇴하자! 사퇴해라! 그러니까 갑자기 다 그 얘기예요. 그러다가 이제 4인 회동설이 나옵니다. 네. 정상면하고 한덕수하고 김충식하고 만났다, 조희대. 그거 이제 사실상 사실 아닌 걸로 밝혀지면서 궁지에 몰렸어요. 그러니까 청문회예요. 이게 무슨 일관성이 있나요, 그러니까. 네. 그냥 오늘만 사는 거예요. 영화 아저씨의 원빈처럼 오늘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런 개연성도 없고 뭐 하나 계획적으로 당대표가 그러면 원내대표가 뭔가를 사법개혁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이렇게 일관성 있게 전략을 가지고 해야죠. 이게 무슨 당대표입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짓들을 네. 지금 하면서 당 지지율 떨어지고 국정수행 지지율 떨어지고 이재명 정부 50% 밑으로 떨어지면요 할 수 있는 거 거의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네. 레임덕 조기에 올 수도 있어요. 지금 당이 지금 한 일주 만에 5%를 끌어내렸습니다. 지금 정신 좀 차려야 돼요, 진짜 이게. 네. 예. 전략적으로 좀 제도 개선 방향으로 가자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오늘의 메인 이슈가 요건데 지기현 부장판사 얘기 이겁니다.
자, 이게 지기현 부장판사가 핸드폰을 최근에 2번이나 바꿨습니다. 이게 오늘 이제 보도가 된 건데 하필이면 그 시점이 굉장히 공교롭습니다. 첫 번째 휴대폰을 교체한 게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취소를 청구한 날 2월 4일 핸드폰을 바꿨고요. 그 다음에 한 달 뒤에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죠. 지기현 판사가. 그리고 난 뒤에 두 번째 바꾼 거는 민주당이 지기현 판사가 유흥업소에서 접대를 받았다라고 하는 의혹을 제기한 이틀 뒤에 두 번째로 휴대전화를 교체를 했습니다. 자, 이게 공교롭게도 이 2번의 교체 시기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던 시기와 맞물리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나요?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같은 얘기인데 네. 그 민주당의 정치 공세가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된다 그랬는데 법원의 대응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법원의 행태도 네. 너무 석연치가 않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민주당이 어떤 그런 과도한 공세를 한다 그러면 이것은 법논리상 안 된다는 얘기를 그러면 대법원이나 법관들이 하는 게 아니라 네. 계속 뭐를 갖다가 회피하고 또는 감추는 듯한 어떤 그 행태를 보이면서 또 공격을 자초하는 측면도 분명히 법원에 전 있다고 봅니다. 네. 사실 이 휴대전화를 갖다가 몇 번을 바꾼 겁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이게 2번, 보니까 크게 2번인데 네. 그 2번 중에서 왔다 갔다 되게 많이 왔다 했더라고요. 갔다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 바꾼 거를 다시 원래 기기로 또 바꾼단 바꿨다가 말이죠. 다시 또 바꾸고 새로운 걸로. 아니 뭐 하루 종일 휴대폰 광고만 봅니까? 그것도 그 중에 한 번은 중국 휴대폰이에요. 네, 샤오미. 네. 그러다가 아이고 이게 또 아닌가 보다 하고 또 원래 휴대폰으로 바꿔요. 네. 아니 그 저기 뭐랄까 룸사롱 뭐 룸인지 뭐 뭔지는 모르겠지만 가가지고 이런 것도 또 문제가 될까봐 뭐 술값도 안 내고 한 잔만 마시고 나왔다고 하는 양반이 이런 어떤 휴대폰에 대해서 뭐 한국 휴대폰, 중국 휴대폰 해가지고 네. 내가 보니까 한 4번 정도 바꾼 것 같은데. 네, 왔다 갔다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왜 시기가 전부 다 윤석열 그 저기 그 구속 영장 취소. 네. 취소된 때나 실제로 또 풀려나기 하루 전 네. 3월 7일. 네. 그다음에 저기 저 3월 7일은 바꾼 게 아니고 3월 7일은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네. 거고 휴대폰을 바꾼 거는 2월 4일. 그러니까 구속 취소를 청구한 날 바꾼 청구한 겁니다. 날 바꿨죠. 네. 그다음에 또 왜 민주당에서 유흥업소 접대 네. 의혹 받았다 그러니까 그때 바꾼 이틀 거죠, 또. 뒤에. 네. 예, 이때 또 바꾸고. 아니 보면은 왜 이렇게 어떤 거 저기 뭐야 오야나무 밑에서 갓 쓰는 일이 많냐 이거. 그러게 말입니다. 꼭 신발끈은 참외밭에서 고쳐 매더라고. 난 사람 환장하는 거 아니야 이게. 그렇습니다. 굉장히 공교로운 시기예요. 거기에다가 오늘 또 저기 뭐냐 이거 재판에 영향 없다고 대법원이 발표하는데 맞습니다. 아니, 자그마치 지금 5달 걸렸습니다. 5달. 네. 이 얘기 듣는데. 그러니까 제가 좀 답답한 거는 이거예요. 자꾸 이렇게 보면은 어떤 민주당이나 입법기관이나 사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쟁이 벌어질 때 보면은 이게 어떤 법리 논쟁이나 어떤 그 사법개혁 논쟁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심리전 같아. 심리전. 심리전의 양상으로 네. 되는데 나는 법원도 그 한 축이라고 봅니다. 네. 분명히.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게 이제 법원에서 지기현 부장판사의 유흥주점 접대 의혹 그 감사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법원 감사위원회가 결과를 내린 거는 현 단계에서는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제 판단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여성 종업원이 동석했는지 불명확하고 당시 동석한 변호사의 사건을 지 부장판사가 처리한 적이 없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그러니까 결정을 내린 건데 다만 공수처의 조사 결과를 보고 사안을 더 처리하겠다. 그때 문제가 있는 걸로 나오면 엄중하게 처리하겠다. 이렇게 이제 여지를 둔 거거든요. 법원의 이런 결정과 지 부장판사의 핸드폰 교체 이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게 네. 지금 지기현이 얘기한 내용하고 다른 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후배들하고 만났다는 거잖아요. 저도 이제 지기현 측 인사로부터 제가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기현이 직접 한 건 아니고 네. 한 달이 건너가지고 자기가 지방에 있을 때 법원에 있을 때 후배들 7년 뭐 9년 후배라고 오늘 뭐 발표했던데 네. 그 사람들 워낙 근데 조그만 구멍가게인데 원래 잘 1년에 한 번씩 술 먹었고 서울에서도 이제 그냥 만날 일이 있어서 직무 관련성 없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 지기현 주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기현 측에서 이제 제가 방송에 많이 나오니까 이 사실이 이런 거다라고 이제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네. 한 달이 건너서
이건 직위원의 주장이잖아요. 그럼 법원은 뭘 밝혀낸 거죠? 그 주장만 그냥 그대로 따른 결론이다 이거. 그러니까 검증을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사권이 없어요, 물론 법원이. 네. 근데 이게 진짜 황당한 게 이 정도 발표면은요, 그냥 빨리 했었어야 된다. 그러네요. 이 난리를 치고 5개월 동안 지지직 끌 일이냐. 이거를 하나 비판 안 할 수가 없고. 네. 더 황당한 거는 공수처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 그러니까 법원의 권위는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법원이 어쨌든 삼권 분리모로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 뭔가의 판단의 최종 권위자로서 우리가 어느 정도 법에 따라서 인정을 해주잖아요. 네. 근데 이제 공수처보다 못한 거야. 우리 공수처 결과를 보고선 결정할게 이렇게 된 거니까. 이거 빠져나갈 구멍 우리 틀릴 수도 있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지 이게? 공수처에서 만약에 뒤져오지면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 직위원이 거짓말했어요 이런다고?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짓을 한 거다. 그러니까 네. 여기에 이렇게 시간도 지연되고 문제가 있는데 오늘 황정화 의원실이 받아본 거에 자료에 따르면은 네. 바꾼 거잖아요. 핸드폰을. 네. 물론 이거를 그냥 진짜 최대한 선의로 해석하면은 털릴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네. 불필요하게 예를 들면 내 사생활이 다 노출될 수도 있으니 그냥 정리를 해야 되겠다. 사건과 내 관계없는 것들. 네. 그것도 다 털릴 수도 있을 것 같으니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순간적으로 쫄아서 뭐 그랬을 수도 있지만은 아주 이상해요. 그러니까 네. 네. 아주 이상합니다. 이걸 어떻게 믿으라는 건지. 그러니까 김종대 의원님 말 저는 뭐 법원은 쉬드치고 그럴 생각 전혀 없어요. 아까 전에 제가 이 민주당이 좀 무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고 어떻게 이거 법원을 신뢰를 합니까? 네. 이 상황을 네. 보고 진짜.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직위원이 그냥 솔직히 얘기하면은 검증된 상품을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마켓단위 쇼핑몰에서 추석 선물로 좋은 상품들을 소개합니다. 당일 수확해 살아서 싱싱하게 도착하는 완도 활 전복 선물 세트인데요. 특대 사이즈 주문하실 경우 서비스 한 마리를 더 넣어드립니다. 어디서도 만나기 힘든 가격으로 준비했습니다. 특대 1kg 34,900원, 대사이즈는 29,800원으로 무료 배송입니다. 10월 1일 오전 9시까지 주문하시면 명절 전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주문 방법은 유튜브 화면 좌측 하단을 클릭하시거나 포털에서 마켓단위를 검색하셔서 주문하시면 됩니다. 공덕포차의 다양한 안주거리와 딱 어울리는 프리미엄 소주, 파주 소주는 명품 증류식 소주로 25도라는 높은 도수에도 맛은 부드럽고 달콤한 과일향이 끝내줍니다. 특가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검색창에 파주 소주를 검색해 들어가시면 파주 25 3병 선물 세트가 33,000원 무료 배송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스스로 이 재판 회피하면 돼요. 그럼 다 해결돼요. 네. 이게 사실 직위원이라는 사람이 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윤석열이 구속 취소해가지고 석방시켜주니까 이 재판 못 믿겠다라는 거고 재판도 완전 만만디로 지금 하고 있으니까 본인은 12월까지 끝내겠다고 하지만은 휴가 갈 거 다 하고 네. 직위원을 좀 만만디? 알아서 제가 그러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게 네. 아니지만은 한 다리 건너서. 예, 동문회 골프 대회도 다 나갔어요. 아, 그래요? 아, 재판이 이렇게 많은데. 이 양반은 그런 개념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군요. 그냥 할 거 다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국민들만 되게 조바심을 내고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네. 다 아무런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뭐 윤석열 편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니들이 지져라 거의 그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동문회 나가고 골프 나가고 이런 거 다 네. 했던 양반이 그러니까 이게 야 사법부가 양심이 있으면은 그냥 바꿔라 그러니까 네. 이게 이 논쟁의 지금 시작점이 뭔지를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네. 예. 예,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네. 나는 우리 한국 사법 체계에 대해 가지고 심각한 회의를 갖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헌법에 대통령이 재직 기간 중에 형사 소출을 당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해놓고 다만 내란과 외환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란과 외환죄는 특별한 범죄라는 뜻이에요. 이건 일반 형사범처럼 다루라는 법이 아니라 특별히 다루라는 거예요. 네. 헌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내란에 대해 가지고 우리 옛날에 민주화 운동하던 선후배들 저희 수도 없이 잡혀가고 근자에는 저 뭐 통진당 사건도 있었지만은 이제는 모여서 얘기만 해도 죄야. 네. 예비음모죄가 있다고. 조직을 결성해도 죄요. 떠들어도 죄요. 네. 음모죄 아니면 선동죄요. 보통 징역 7, 8년씩 받았어요. 근데 이건 실행된 사건입니다. 근데 오늘날 특검이나 법원이 하는 일을 보십시오. 이걸 특별한 사건으로 취급하지 않아요. 무슨 그게 얘기냐 하면은 네. 헌법에서도 대통령이 현직에서도 소추될 수 있다고 정한 헌법 정신대로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뭐 특별재판소가 될지 전담재판소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그 영장 기각하고 뭐 하는 거 보면은 난 숨이 턱턱 막히는 게 그냥 자범들의 어떤 죄목 다루는 거하고 일반 형사소송법을 그냥 일천편일률적으로 네, 정해요. 네. 뭐 48시간이 어떻다든 거 날이니 쉬니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내란죄 돼가지고 언제 그런 법 집행을 받습니까? 네.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거는 국가의 어떤 그 최고 규범으로부터 나오는 법적 사명으로 논의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해를 넘기잖아요. 1심 판결이. 내란이 일어난 지 3년째입니다. 3년째로 들어가는 건데 이런 어떤 법적인 지연이 뭘 의미하는 것이냐. 법원을 흔들어대고 특검을 흔들어내고 음모론이 다시 퍼지는 극우의 어떤 기사회생의 기회를 주는 거라고 저는 봐요. 기간이 길어지는 것이. 놀이터가 되는 거야. 놀이터가 법정에. 아니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사법권이 자기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의 어떤 법의 무게와 이런 어떤 그 문제의 중대성을 감안해 가지고 그 상황에 맞는 대처라는 게 있는 것이지. 네. 모든 한덕수 구속 취소될 때도 그렇고 윤석열 풀려날 때도 보자요. 네. 그냥 일반 자범법 맞습니다. 적용하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네. 이게? 다른 범죄랑은 이게. 좀 다른 차원으로 특별하게 이 사건을 바라봐야 되는데 지금 사법부나 검찰에서는 기존 검찰에서는 그렇게 전혀 하지 않았다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이었습니다.